21화 머큐리 볼브 7. 미로 역시 그것을 물끄러미 보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수용소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전부 대신하고 있었다. 사람은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다 만들어진 벽돌을 바깥으로 옮기는 정도만 했다. 표정이 왜 그래? 기계 처음 보는 것도 아닐 테고. 처음 와서. 남자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뭐야? 경험도 없어? 역시 다른 일을 찾는 게 낫겠는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일하던 곳은 전부 사람이 해서. 뭐라고? 저걸? 그가 눈을 둥글게 뜨며 손으로 기계를 가리켰다. 미로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수용소에서는 배합한 반죽을 주둥이가 뾰족한 양동이에 담고 그것을 작은 틀에 하나하나 부어서 벽돌을 만들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긴 했지만 반죽해서 굳히고 굽는 과정까지 이틀은 걸렸는데 이곳에서는 배합기기에 들어간 재료가 수십 분이면 완성되어 나오는 것 같았다. 모양이랑 색이 다르긴 했어요. 아하. 남자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의미인가 하고 올려다보자 그가 이어 말했다. 꽤 비싼 벽돌을 만든 모양이야. 가끔 부자들은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것에 집착하기도 하거든. 공정이 오래 걸릴수록 고급이라는 인식도 있고. 이상한 놈들이지. 딱히 다를 바 없는 데다 기계로 만든 게 오히려 더 견고한데 말이야. 비싼 것, 고급. 그런 걸 만들고 있었던 모양이다. 당연히 고급스러운 물건에 익숙한 미로였지만 수용소 안에서는 자신이 만드는 물건의 가치를 알 수 없었다. 이름이? 시엔이에요. 그래. 릴이라고 부르면 돼. 네. 릴은 미로에게 반들반들한 재질의 우속과 앞치마를 주고 다 만들어진 벽돌을 보관장으로 옮기는 일을 가르쳐 주었다. 배운다고 할 것도 없이 판 위에 놓인 벽돌을 수레에 실어 옮기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일주일에 2번, 벽돌 생산량이 많은 날에만 와서 5시간 정도 일을 하는 댔다. 베이는 1급이 짤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루에 7시간 남짓, 일주일에 이틀 일한 것만으로 병원비를 대고 먹을 것을 살 돈 정도는 충분할 듯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감시하는 눈길도 조금만 움직임이 느려지면 날아오는 폭력도 없어서 오히려 편안했다. 저녁이 되고 미로는 릴에게 옷을 돌려주러 갔다. 그는 공장 안쪽의 탈의실을 알려주었다. 다음에 나올 땐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면 된다고. 다음에 나와도 좋다는 허락이었기에 미로는 조금 들떴다. 그래도 일이 끝나니 피곤한 건 사실이었다. 지친 기색을 감추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출입구를 빠져나오던 미로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멈춰섰다. 출입구 옆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서 있었다. 네가 왜 여기? 그가 당혹한 얼굴로 말했다. 이지였다. 미로 역시 놀라서 뒷걸음질했다. 미로에게 물을 끼얹은 건 아일리였지만 이지 역시 그 옆에 있었고 아일리를 제지하거나 미로에게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그녀만큼 시엔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커튼을 닫아버리던 모습을 떠올리고 미로는 바닥으로 시선을 주며 우물쭈물 걸어 도망치려 했다. 기다려. 그러나 이지의 곁을 지나치려 했을 때 그가 팔을 붙잡았다. 미로는 작게 신음했다. 아직 멍이 크게 남아있는 자리였다. 미로가 얼굴을 찌푸린 것을 본 이지는 반사적으로 손을 놓았다. 엄살을 부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미로는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잠깐 따라와. 왜인지는 묻지 못했다. 그는 공장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로 미로를 데리고 갔다. 포근한 음악이 나오는 카페에 앉혀진 미로는 계속 불안하게 손을 꼼지락거렸다.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점원이 와서 무엇을 주문할 건지 물었다.
이지는 곧바로 커피를 달라고 말했지만 미로는 답하지 못했다. 이지와 점원의 시선이 동시에 쏟아지자 그대로 사라지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짧은 침묵이 지나갔다. 따뜻한 홍차로 해주세요. 설탕을 주시고요. 미로의 몫을 주문한 건 이지였다. 그 말에 미로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다. 설탕이 들어간 따뜻한 홍차를 좋아하는 건 미로였다. 별 뜻 없이 형제인 미로가 좋아했으니 시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주문해 준 걸까. 점원이 돌아가고 난 뒤 이지는 미로를 빤히 바라봤다. 자리가 점점 더 불편해졌다. 시엔. 미로는 몸을 움찔했다. 널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 말에 눈을 조금 들자 이지는 눈매를 가늘게 좁힌 채 미로를 보고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이상한 기분? 꺼림칙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미로는 주춤거렸다. 공격적인 마음인지도 모른다. 이지라면 아일리처럼 물을 뿌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꺼림칙한 기분의 이유는 내가 미로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때맞춰 직원이 차를 가지고 왔다. 미로는 떨리는 손을 찻잔 위에 얹었다. 주홍색 차물이 가볍게 일렁거렸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설탕을 넣는 동안 이지는 물끄러미 그런 미로를 보고 있었다. 차는 아직 마시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지만 미로는 조심조심 혀끝을 댔다. 차라도 마시고 있지 않으면 이 불편한 자리를 견디기 어려워서였다. 그 공장에는 왜 있었던 거야? 이제 모름에 미로는 놀라 얼마 마시지도 않은 차를 뱉을 뻔했다. 눈을 깜빡이며 바라보자 이지는 더 덧붙이지 않고 미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하려고. 뭐? 일? 이번에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다. 사자가 알을 낳았다는 말이라도 들은 사람 같았다. 비밀로 할 걸 그랬나? 하지만 이지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는 이상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또 그곳에 나타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무슨 소리야?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 물론 그걸 물은 게 아님을 알지만 미로는 그렇게만 대답했다. 웃기지 마. 넌 돈도 많잖아. 미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통장에 있는 건 자신의 돈이 아니었다. 시엔이 남겨둔 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망보험금. 둘 다 사용하고 싶지 않다. 알고 찾아온 거야? 알고? 이번에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눈을 깜빡였다. 이지의 눈이 빤히 자신을 향했다. 이지의 습관이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가늠하려고 눈을 쳐다보는 것. 아닌가 보네. 뭐가? 그 공장. 내 소유거든. 알고 일부러 온 줄 알았지. 몰랐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제 부친과 이지가 사업을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설마 이 공장과 연결이 되어 있을 줄은. 미로는 당황해서 차를 쏟을 뻔했다. 반사적으로 손을 뻗으려던 이지는 미로가 간신히 찻잔 받침에 잔을 내려두자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그만두라고 하면 어쩌지. 오늘 아침 전화를 걸면서 몇 번이나 거절당한 걸 떠올렸다.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안절부절 못하며 손끝을 만지작거리던 미로는 이지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내 재산은 다 어쩌고 거기에 와서 일하는 거야? 재산. 집안 재산이야 은행에 묶여있다고 해도. 미로는 눈을 굴렸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똑바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자신은 시엔이 아니라는 말부터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해봐야 이지가 느끼는 이상한 기분을 이용하는 걸로 보일 것 같다. 대답 없이 시간만 지나가자 이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왜 대답을 못해? 도박이라도 했어?
아니. 그렇게 마른 걸 보면 마약인가? 아니야. 아니야. 놀라서 몸을 크게 움찔대는 바람에 찼자니 달각거리며 흔들렸다. 찬물이 튀어 테이블로 떨어졌다. 당황해 그것을 쳐다보는 미로에게 이지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던 휴지를 내밀었다. 미로는 작은 소리로 고맙다고 중얼거리고 테이블을 느릿느릿 닦았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에 틀어놓은 낯선 멜로디의 음악이 귀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았다. 미로는 한참 망설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 일은 계속하게 해주면 안 될까? 이지가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미로는 급하게 덧붙였다. 열심히 할게.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나가지만. 그야 내가 결정할 일이지. 어차피 공장 운영은 베인이랑 밀에게 맡겨두고 있어. 오늘은 지나는 길에 들렀을 뿐이야. 그렇구나. 그가 거의 식은 커피를 몇 모금 마시는 동안 미로는 미지근하게 젖은 휴지를 만지작거리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찻잔을 들었다. 달콤한 찬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저절로 눈이 커졌다. 병원에서는 홍차나 커피를 주지 않았기에 3년 만에 마셔보는 것이었다. 이런 맛이었지. 미로가 조금씩 차를 마시는 모습을 이지는 여전히 이상하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지는 미로에게서 묘한 위화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 그는 시엔의 얼굴을 안다. 미로보다 짙은 색의 머리카락과 녹색이 섞인 눈, 몇 센티 정도 큰 키, 적당한 체구. 지금 눈앞에 앉은 사람은 분명 이지가 아는 시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미로처럼 보인단 말이지.